3년 전에 받은 실업수당을 다시 토해내라고요. 벌금까지 더해서요. 이게 지난주에 제가 우편함에서 편지를 뜯어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던 그때 말이에요. 저는 당시 한 제조업체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강등됐어요. 주 5일 8시간씩 일하던 게 주 3일로 줄어들었거든요. 월급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죠. 당시 제 나이가 64세였는데 다른 직장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주변 분들이 실업수당 신청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완전히 실직한 건 아닌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W2 월급을 받는 직원들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자영업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만큼 정부에서도 국민들의 생계를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저도 EDD 고용개발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생활비는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영어로 된 복잡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솔직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대충 답한 것도 있었어요. 빨리 신청하고 승인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컸거든요. 다행히 몇 주 후에 승인이 났어요. 매주 $600씩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돈까지 포함해서 꽤 괜찮은 금액이었어요. 매주 온라인으로 클레임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런 식으로 거의 3년 가까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EDD에서 편지가 하나 왔어요. 처음에는 또 무슨 서류 보내라는 건가 했는데 뜯어보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과도하게 지급된 실업수당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원금이 얼마고 거기에 페널티로 $1,300, 이자까지 합쳐서 $140, 또한만 몇천 달러를 토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했죠. 3년 전에 정부에서 승인해준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다시 돌려달라니요. 그것도 벌금까지 더해서요.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실업수당 신청 자격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주변 한인분들께 물어봤더니 저만 이런 편지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최근 들어 팬데믹 당시 실업수당을 받았던 한인들 상당수가 비슷한 편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인회에 전화해봤더니 요즘 이런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그 당시에 워낙 급하기도 했고 또 돈을 받는 데만 신경 쓰시다 보니까 어떤 답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3년 전 일인데 제가 온라인으로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때는 빨리 신청하는 것만 생각했지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거든요. 한인회는 EDD에서 최근에 한국어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으니까 직접 전화해서 본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해줬어요. 그래서 EDD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한국어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그래도 대기 시간이 엄청 길더라고요. 드디어 상담원과 연결됐는데 제 케이스를 확인해보더니 이렇게 설명해주더라고요. 고객님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실업수당을 받으셨는데 매주 보고하셨어야 할 근로시간과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직 활동 증빙 서류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요. 그제야 문제가 뭔지 이해됐어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는데 매주 클레임할 때 정확한 근로시간이나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대충 일 안 했다고 체크했던 것 같아요. 상담원이 계속 설명해주는데 미국 정부는 모든 걸 다 추적한다는 거예요.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한 회사에서 세금 보고한 것과 제가 EDD에 신고한 것을 대조해보니까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구직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원했다고 보고한 회사들에 정말로 지원했는지 확인해봤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아, 미국은 정말 공짜가 없구나 싶었어요. 3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고 추적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때는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이었고 정부에서도 빨리 도움을 주려고 자격 요건을 완화해줬지만 결국에는 다 정산하는구나 싶었어요. 상담원이 하지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신청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소명하는 과정을 통해 실업수당 반환 명령을 철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당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회사의 급여 명세서나 스케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3년 전 일인데 그런 서류들을 어떻게 다 챙겨놓겠어요? 구직 활동 증명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정말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이메일 기록이나 지원서 사본 같은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제가 왜 그렇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이민법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봤어요. 변호사 상담비만 $300 나갔는데 들은 얘기는 더 암담했어요. 요즘 정부에서 팬데믹 당시 지급된 각종 수당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사하고 있어요. 특히 PPP 대출이나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부정수급이 많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변호사는 차라리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어요. 한 번에만 몇천 달러를 내기 어려우면 월 단위로 나눠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저는 어필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비용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 것 같았거든요. 대신 EDD의 분할 납부를 신청했어요. 24개월에 걸쳐서 월 단위로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그래도 월 $500 정도씩 내야 하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아요. 제 이야기를 주변에 하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는 형님 한 분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팬데믹 당시 PUA 자영업자 실업수당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세무 서류와 실업수당 신청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5,000를 토해내라는 통지를 받으셨어요. 또 다른 지인은 회사가 임시 휴업했을 때 실업수당을 받았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그 기간에도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했대요. 그래서 이중으로 받은 게 되어서 문제가 됐고요. 한인 커뮤니티에서 들어보니까 요즘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다고 해요. 특히 영어가 서툰 1세대 분들이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상황이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정부에서도 빨리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각종 지원책을 내놨는데 신청 과정은 복잡하고 안내는 부족했거든요. 특히 저희 같은 1세대 이민자들은 영어로 된 복잡한 서류를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때는 긴급 상황이니까 일단 신청부터 하고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EDD 웹사이트도 그때 워낙 접속자가 많아서 자주 다운됐고 전화는 아예 연결이 안 됐어요. 정부에서도 일단 빨리 지급하자는 방침이었으니까 심사 과정이 간소화됐어요. 보통 때 같으면 까다롭게 확인했을 것들도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의 관대함이 지금의 엄격함으로 돌아온 거더라고요. 가장 속상한 건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어서 받은 돈인데 지금 와서 벌금까지 더해서 토해내라고 하니까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신청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도 있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EDD에 직접 전화해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세요. 한국어 서비스가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둘째, 어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당시 급여 명세서나 구직 활동 증빙 서류 같은 게 남아있다면 어필을 시도해볼 만해요. 셋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잘 따져보세요. 어필 성공 가능성이 낮다면 차라리 분할 납부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넷째,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한인회나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으세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정보 공유도 되고 정신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 건 미국에서는 정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준 돈이라고 해도 나중에는 다 정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서류든 신청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정보 관련 서류는 더욱 그렇고요. 몰랐다거나 실수했다는 건 변명이 안 되더라고요. 영어가 서투르다고 해서 대충 작성하면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당장은 돈이 아까울 수 있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을 도와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미국의 시스템이고 저희는 여기서 살아가야 하는 이민자니까요. 다만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라고 해도 함부로 받으면 안 되고 받을 때는 모든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받아야겠어요. 제가 겪은 이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앞으로 정부 지원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확하게 신청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실업수당 반환 통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라요. 분할 납부라는 옵션도 있으니까요. 미국 생활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서로 정보 공유하고 도우면서 이겨내 봅시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